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8일 새벽 2시 39분입니다. 황영웅 사태의 두 가지 측면은 황영웅 노래의 신비한 치유력입니다. 또 하나는 황영웅에 대한 한국 언론의 폭력적 선동입니다. 한국 언론의 선동,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는 국민들, 이런 현상은 상당히 정치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지금 문명국가 가운데서 한국처럼 선동을 하는 사람이 숫자가 많고 그리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많은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국민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률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렇다면 안 속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배웠는데 속는데도 1등입니다. 천안함 폭침 2010년 3월 26일에 있었던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때는 전 국민 어른 중에서 30%였습니다. 학력이 높을수록 속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들은 거의 속지를 않는데 대학 졸업자 이상 중에는 40%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 군 당국이 철저히 증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저인망 어선이 그물로 북한의 어뢰 파편까지 건져 올렸습니다. 거기에 1번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걸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0%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한국은 아무리 잘 살아도 정치적 선동으로 해가지고 정권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에 이런 선동꾼들이 많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느냐 하면 그 뿌리는 김일성입니다. 가장 큰 김일성의 거짓말은 김일성이 지휘하는 혁명군이, 조선혁명군이 북한을 해방했다고 거짓말하고 6.25는 자신들이 쳐내려온 게 아니고 국군이 북침을 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거짓말, 두 개가 가장 큰 거짓말이죠. 북한을 해방한 거는 소련군입니다. 그런데 소련군이 해방한 게 아니고 김일성이가 해방했다고 거짓말합니다. 해방됐을 때 김일성은 하바롭스크 근방에서 소련군의 대위 계급장을 달고 놀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거기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방 후에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면은 백두산에서 밀령에서 싸우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기서 김정일을 낳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혁명군을 이끌고 북한으로 쳐들어와서 북한을 해방시켰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공산체제는 없습니다. 공산체제가 원래 거짓말을 많이 하지만은 김일성처럼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김일성은 거짓말로 시작한 정권입니다. 김일성이가 하바롭스크에서 소련군 장교로 근무를 하다가 한 4년 동안 놀다가 농땡이 부리다가 갑자기 소련군이 김일성을 앞세워 가지고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9월에 김일성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소련군 복장을 하고 들어옵니다. 소련군 장교 복장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 자를 김일성 장군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선동기관이
선정기관이 총동원되었습니다. 김일성이란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니까 북한 농당 정권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가짜다. 그리고 북한군이 남침한 것이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면 북한 체제가 무너집니다. 자, 북한 농당 정권은 거짓말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이 중단되는 순간 달리는 자전거가 설 때 넘어지듯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안에는 이 김일성의 영향을 받는 운동권이 자라기 시작했고, 그들이 주사파로 둔갑을 하고 그들이 문재인 정권 때는 정권의 핵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배운 것은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거짓말이 대한민국으로 침투해가지고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의 거짓말로 바뀐 거죠. 이런 분위기에 휩쓸린 정치권, 언론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황영웅이가 학폭 프레임을 뒤집어 쓰고 저렇게 고생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제 어떤 댓글을 쓰신 분이 주사파 등장 이후에 인민재판 분위기가 횡행하고 거기에 황영웅이 걸려들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게 사실에 가깝습니다. 이 거짓말 풍조를 없애려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해가지고 김일성 세력을 추방해야 합니다. 김일성 세력이 남아있는 한 선동하는 사람과 선동에 당하는 이 현상은 아마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사이 후쿠시마 원전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IAEA가 2년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오염물질을 제거한 처리수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평양으로 방류할 때, 처리수를 방류할 때 영향을 받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카나다와 미국 등등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환영한다. IAEA의 판단을 존중한다. 환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IAEA의 권위를 부정하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도 IAEA에 대해 앞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그만큼 IAEA는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그리고 가장 정밀한 태도를 가진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은 IAEA의 보고서를 깡통 보고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IAEA에 덤벼드는 정치 세력은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철회한 농성을 했다고 그래요. IAEA와 싸운다는 것은 과학과 싸운다는 것이고 동시에 국제사회와 싸운다는 겁니다. 세계와 싸운다는 겁니다. 과학을 상대로, 세계를 상대로 지금 싸우고 있는 저 민주당의 기괴한 모습, 괴기영화 같기도 하고 좀비스럽기도 하고 거기에 뭐와 겹치느냐? 김일성의 악령, 김일성의 악령이 어른거립니다.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김문수 노사정위원장 같은 사람은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그 신영복의 글씨체를 국가정보원의 원훈석에 원훈을 새겨 넣는데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그 더불어가 신영복의 말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국가정보원, 그리고 당시의 여당에 김일성의 악령이 드리워져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일성 악령이 문재인의 머릿속에, 국정원의 심장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가슴 속에 드리워져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이나 민주당이나 전 정권 하의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조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해치는 조직이었다고 봐야죠. 그 해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동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문재인과 이재명과 민주당과 MBC가 하는 말은 무조건 거짓말로 보고 혹시 그 안에 참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MBC의 경우에는 스포츠 스코어나 날씨 예보는 사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짓말쟁이들의 말은 무조건 거짓말로 봐야지 그 중에 뭐 몇 가지 사실이 있다고 해가지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한반도의 선동의 원흉은 김일성입니다. 자신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북한을 해방시켰다. 6.25는 국군이 북쪽으로 쳐 올라와서 일어난 일이다. 라는 그런 거짓말을 딛고 지금 존속하고 있는 저 김일성의 악령이 남한에 드리워져 가지고 그게 민주당, 문재인, 이재명 이런 세력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황영훈 가수를 학폭으로 몰아가지고 결국 MBN 불타는 트롯맨 결승전 6억 원 상금이 우승 상금이 확실한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하차하도록 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차한 다음에는 또 더 이상 노래 부르지 마라. 자숙하라. 이런 식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 전체 현상은 한반도적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런 사실을 지적하면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지적하면은 아직도 한반도에는 한국에는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한반도가 지금 냉전 중이잖아요. 그런데 문재인은 한반도에서 냉전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드리워져 있다고 전제를 하고 아직도 냉전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한반도에는 냉전 정도가 아니라 열전이 지금 일어날지 모릅니다. 열전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김정은이 발작을 해가지고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른다고 합시다. 북한에 말릴 사람 없습니다. 말리려다가는 총살당하겠죠. 대한민국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7분 만에 서울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집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문재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냉전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머릿속에는 북한의 핵폭탄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가장 안전한 한국의 원전은 위험하고 가장 위험한 북한의 핵폭탄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가
한반도에서는 이제 평화가 왔으니까 냉전적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자가 5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했는데도, 이끌었는데도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 이것도 하나의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